트럼프 대통령이 외쳤습니다. 불법 이민자 싹 다 내쫓겠다. 미국인들은 환호했죠. 드디어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물가가 잡힐 거라고. 그런데 1년 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CBS 뉴스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문서. 지난 1년간 ICE가 체포한 39만 3천 명 중 폭력범죄 전과자는 14%도 안 됩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전과는 2%도 안 돼요. 전체의 40%, 약 15만 3천 명은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체포된, 어제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수확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사람들. 범죄자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걸려 올라온 건 미국 경제를 굴리던 손이었던 거죠. 그 손이 사라지자 뉴욕 맨해튼에서 점심 한 끼가 3만 원을 넘기고, 텍사스에서는 집 짓는 사람이 증발했고, 캘리포니아 농장에서는 블루베리가 밭에서 썩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어요. 근데 그 약속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가격표가 지금 미국인의 장바구니와 월세 고지서 위에 찍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미국 전체 노동력의 약 20%가 이민자예요. 5명 중 1명. 근데 이 20%가 하는 일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농업 노동자의 45%가 이민자, 건설 노동자의 30%, 이 안에 미등록 이민자만 160만 명, 가정간병인의 43%, 낙동업, 그러니까 우유를 만드는 목장 노동자의 51%가 이민자입니다. 이 이민자를 고용하는 목장이 미국 전체 우유의 79%를 생산하고 있어요. 미국인이 매일 아침 마시는 우유 10잔 중 8잔이 이민자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노동경제학자 피아 오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민자는 보통 미국 일자리 증가분의 최소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경제성장의 엔진 절반이 이민자였던 거죠. 이게 2025년 1월 이전까지의 미국.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걸 굴리고 있던 손. 그 손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 이민세관 집행국의 1일 구금자 수가 3만 9천에서 7만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한 해 300만 명 이상이 미국을 떠났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 숫자를 뜯어봤습니다. DHS의 300만은 이중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브루킹스 자체 추정은 공식 추방 31만, 단속 공포로 인한 자진 출국 21만에서 40만. 중요한 건 추방 숫자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난민 입국이 2024년 10만 5천에서 2025년 약 1만으로, 국경 입국 허가는 14만 1천에서 7만으로 95%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브루킹스 추정 2025년 미국의 순 이민자 수가 마이너스 29만 5천에서 마이너스 1만.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최소 반세기 만에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이래로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성장한 나라인데 2025년에 처음으로 그 흐름이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강제로 쫓겨난 사람보다 겁먹고 스스로 떠난 사람이 같거나 더 많았을 수 있다는 사실. 브루킹스 추정 자진 출국이 21만에서 40만이니까요. 세탁소에서, 도로변에서, 식당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체포되는 걸 보면서 공포가 퍼진 거예요. 합법 체류자 따지 출근을 멈추거나 미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PBS가 인터뷰한 36세 농장 노동자 리디아. 16세의 멕시코 국경을 넘어 23년째 미국에서 살고 새 아이는 전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운전하다 세워지면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일을 해야 하고 가족을 먹여야 하는데. 리디아 같은 사람이 120만 명입니다. PBS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만에 12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사라졌어요. 120만 명이 빠지면 뭐가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는 도미노입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다음이 쓰러지는 구조. 첫 번째 도미노, 밭.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미국 과일과 채소의 핵심 생산지. 2025년 5월 수박과 멜론 수확 최성기에 일꾼이 안 왔습니다. PBS 보도 원문 그대로 작물이 실제로 폐기됐다. 블루베리는 250만 파운드, 약 5천만 원어치가 밭에서 썩었어요. 텍사스 맥켈런에서 전미 농업노동자 사역대 디렉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에서, 사업체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이 시작되자 모든 게 멈췄다. 두 번째 도미노, 가격. 밭에서 작물이 썩으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미시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농업 고용이 10% 줄면 노동집약 작물의 식품 가격이 약 3% 상승.
미 노동부는 더 강하게 경고했어요. 지속되면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낙농업은 더 직접적입니다. 텍사스 A&M 연구에 따르면 이민 노동력이 절반만 줄어도 우유 소매 가격이 거의 2배가 돼요. 미 우유의 79%를 만드는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절반이 이민자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 실제 숫자를 보면 2025년 미국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3.1% 상승했고 이틀 전 발표된 2026년 1월 BLS 기준으로도 식품 인플레이션은 2.9%입니다. 작년 12월에는 한 달 만에 식료품이 0.7% 뛰었는데 이건 2022년 10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이었습니다.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이틀 전 CNBC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관세와 이민 정책만 아니었다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연준 목표치에 도달했을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문제는 농산물만이 아닙니다. 밭에서 시작된 충격이 도시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도미노, 건설 현장. 미국 건설업 총연합회 AGC의 2025년 설문 결과 건설업체 92%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3분의 1이 이민 단속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됐다고 응답했습니다. LA 지역에서 건설 일자리 6,200개, 리버사이드에서 7,200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제 2월 14일 폴리티코 보도. 텍사스 남부 건설업체 대표 마리오 게레로가 워싱턴에 올라가서 공화당 의원들 앞에 섰어요. 이 사람 트럼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의원들에게 한 말, 남부 텍사스는 다시는 공화당 지지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일꾼이 사라졌다고 호소하러 간 거죠. 건설업자들이 의원들에게 한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우리 다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국경은 지켜달라고 했지 우리 노동자를 잡아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석 보좌관 수지 와일스와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참석한 자리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네 번째 도미노, 집. 건설 인력이 사라지면 집이 안 지어집니다. 미국은 이미 약 378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데 집을 지을 사람까지 사라지고 있으니 주택 부족은 악화되고 집값과 월세가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민 단속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아이러니. 경제정책연구소 EPI의 분석이 핵심입니다. 이민자가 건설 현장에서 떠나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도 같이 사라져요. 건설업에서만 미국인 86만 1000개의 일자리가 동반 소멸. 이민자가 콘크리트를 붓고 배관을 깔아야 미국인 감독관과 설계사의 일이 존재하는 구조니까요. 밑이 빠지면 위도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당신의 통장. 이 연쇄의 끝에 뭐가 있느냐? FWD.US가 2025년 6월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이 이민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가정 하나당 매년 2,150달러, 우리 돈 약 3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식품 표장자 물가 14.5% 상승, 건설 비용 6.1% 상승, 장바구니가 비싸지고 월세가 오르고 외식비가 뛰는 거예요. 전부 이민자가 하던 일의 빈자리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이 도미노는 미국 안에서만 쓰러진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까지 덮쳤어요. 2025년 4월 1일 아침, 조지아주 엘라벨, 헬기가 공장 상공에 떴습니다. 사바나 모닝뉴스 현장 기자가 목격한 그대로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위로 헬기가 선회하고 조지아주 순찰대 차량이 공장 진입로 양쪽을 봉쇄했어요. ICE, FBI, DEA, ATF 합동.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76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을 들여 짓고 있던 배터리 공장에 수백 명의 문장 요원이 들이닥친 겁니다. 미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어요. 475명 체포,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 일본인 3명, 중국인 10명, 멕시코인 23명. 일부는 도주하다 하수 처리장 웅덩이에 빠졌고 한 사람은 체포용 보트를 뒤집으려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BBC가 인터뷰한 한 한국인 노동자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갔다고 증언했어요. 유효한 비자를 가진 사람도 체포됐습니다. 가디언이 입수한 유출 문서에 따르면 합법적 B1/B2 비자 소지자가 체포된 뒤 불법 노동을 인정했다고 기록됐는데 실제로는 화요일에 입국해서 다음 주에 출국 계획이었던 출장자였어요. 하루 손실 추정 240만 달러, 공장 가동 최소 2-3개월 지연. LG는 공장 가동 시작을 2025년에서 2026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12일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가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어요. 트럼프가 하루 출국을 늦춰서 잔류를 제한했지만 남은 사람은 단 1명.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경악스럽다고 했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매우 주저하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부 장관 김영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포로도 저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느낀 충격, 나도 똑같이 느꼈다. 미국에 투자해줬더니 돌아온 건 헬기와 수갑이었던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위원회조차 이런 단속은 트럼프가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이건 조지아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속 이후 미국 내 한국 기업 22곳 이상의 공장이 사실상 가동 중단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도미노 전체의 청구서를 볼 차례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추정, 이민 감소로 인한 소비 지출 감소가 2025-2026년 합산 600억에서 1,100억 달러. EPI는 대규모 추방이 완료되면 약 600만 개 일자리가 소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중 미국 태생 노동자 일자리만 86만 1,000개. 이민자를 내보내면 미국인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워튼 예산 모델은 10년간 지속 시 세수 3,004억 달러 감소, 재정적자 8,618억 달러 증가를 전망합니다. 이민자가 내던 세금이 사라지면서 적자가 8,600억 달러 커지는 역설. 그리고 브루킹스의 가장 무서운 전망이 있습니다. 경제가 실업률을 유지하려면 매달 새 일자리가 일정 수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숫자가 2022년, 2024년에는 월 10만 이상이었어요. 2025년 하반기엔 2만에서 5만으로 떨어지고 2026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경제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근데 청구서가 도착했어요. 소비 1,100억 달러, 재정 8,600억 달러, 가정당 2,150달러, 일자리 600만 개. 이 숫자들이 지금 미국인의 장바구니와 월세 고지서에 하나씩 찍히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들여다보면 도미노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 전남 영암군, 인구 6만 명짜리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인구 구성을 보면 놀랍습니다. 주간경향이 2025년 12월에 보도한 내용. 전체 인구 6만 명 중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을 합한 이주 배경 인구가 13,000명, 21.1%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대불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사모업줄에 이주 노동자들이 몰려 삽니다. 주간경향이 인터뷰한 라오스 출신 이주 노동자 A씨, 30세. 6년 전 E9 비자를 받고 이곳 중소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인 청년들은 목포보다 아래에 있는 이곳 영암의 중소기업에, 그것도 일이 고된 조선업종에 취직하길 꺼린다. 영암이 소멸 위험 지역인데도 지역 경제가 버티는 건 A씨 같은 이주 노동자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없으면 배를 만들 사람이 없고, 배를 만들 사람이 없으면 공단이 멈추고, 공단이 멈추면 이 마을은 사라집니다. 미국의 도미노와 같은 구조가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 도미노. 충남 논산시 연무읍 딸기 농장. 중앙일보가 취재한 농장주 성효용 씨, 69세. 이 사람이 한 말. 마을 농사꾼 중 내가 제일 어리다. 딸기, 포도, 상추, 양파 농사에 매일 7, 8명이 필요한데 한국인은 본인과 89세 동네 주민 단 2명. 나머지는 전부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온 계절 근로자입니다. 성 씨의 말. 농업은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인력난이 심하다. 그나마 계절 근로자 덕분에 땅을 놀리지 않고 있다. 논산의 계절 근로자 수요는 2023년 168농가 542명에서 2025년 403농가 1576명으로 3배가 됐어요. 충북 괴산에서는 한 농장주에게 계절 근로자 데리러 왔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 귀한 손님이니 모시러 왔다. 다음 도미노. 경북 경산 금형공장. 매일신문이 2025년 9월에 보도한 비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반대입니다. 외국인 인력도 구하지 못해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다반사.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섬유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국인 근로자는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채용을 확대했다. 이마저도 숙식을 제공하고 근무 여건을 맞춰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아니면 금방 다른 곳으로 떠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3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93.8%가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서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줄이겠다는 곳은 503곳 중 9곳뿐이에요. 축산업은 더 극단적입니다. 양돈타임즈 보도 제목 자체가 외국인 없으면 돼지 못 키울라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돼지 농장의 외국인 비율이 내국인 대비 46.3%로 축종 중 가장 높습니다. 닭 28.7%, 오리 1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로 범위를 넓히면 농업 전체 외국인 비중 64.2%, 축산업 83.9%. 미국의 농업 45%보다 높아요. 영암의 조선소, 논산의 딸기밭, 경산의 금형공장, 전국의 돼지농장. 이 현장들을 하나로 꿰는 숫자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농업인이 전체의 56%. 내국인 농업 인력 공급은 23년간 55% 줄었는데 일감은 47%밖에 안 줄었어요.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가 일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빠른 구조. 제조업 내국인 기피율 92.9%, 100명 중 93명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연 현장회의 제목이 외국인 인력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9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이 마을들의 농장과 공장과 조선소를 돌리고 있는 건 영암의 A씨와 논산의 몽골 계절 근로자와 경산의 이름 모를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미국과 한국,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미국은 혐오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민자를 내쫓는 정책이 있던 사람을 강제로 빼내서 빈자리를 만든 거예요. 한국은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가 자동으로 조용히 매년 사람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아도 이미 사람이 없어서 같은 빈자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 미국은 정책을 바꾸면 이론적으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어디서 데려옵니까? 원인은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농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그 비용이 밥상과 월세에 찍힙니다. 미국은 내보냈고 한국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선택을 했고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선택조차 하지 않았는데 같은 청구서가 이미 도착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다음 달 마트 영수증을 받으시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청구서가 도착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